궁금한 게 많아 와이 와이 모르는 게 많아 와이 와이 와이쌤과 함께 하는 신나는 탐구 시간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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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선생님과 진짜로 이제 몰입을 하는 겁니다. 스토리텔링 과학이니까 이제 완전히 몰입을 해서 내가 무인도에 선생님과 함께 조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생존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건 바로 물을 확보하는 거죠. 물만 있어도 아까 3주 이상 버틸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물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있는 주변에 우리가 무인도잖아요. 무인도는 주변에 바다가 많아요. 그래서 와 선생님 우리 살았어요. 주변에 다 바다예요. 와 물이 가득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면 바닷물은 일반 물과는 달라요. 자, 바닷물은 여러분 바다에서 직접 수영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바닷물이 입으로 확 들어온 순간 어때요? 엄청 짭니다. 엄청 짜요. 진짜 짭니다. 이 바닷물을 잘 이렇게 말리면 바닷물을 모아가지고 다 바닷물을 햇빛으로 증발시키면 나중에 소금이 남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소금을 활용해서 음식을 만드는데요. 이 바닷물에는 소금이 가득한데 그러면 소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자, 여러분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라면을 끓였는데 물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라면이 너무 짠 거예요. 그러면 실패다, 이 라면 버려야 돼, 이러나요? 아니죠. 해결 방법이 있죠. 바로 라면에 물을 더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면이 조금 이제 싱거워지겠죠. 잘.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이 짠 물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우리 몸속에 그 체액들이 점점 짜지고 있어. 이거를 빨리 싱겁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싱겁게 만들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물이라도 내보내서 우리 몸을 안 짜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드디어 해결이 됐어요. 우리 몸이 안 짜졌어요. 그런데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물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세포들은 물이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물 좀 마셔줘, 나 죽겠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또 소금물을 마시죠. 바닷물을 마시면 이제는 몸이 못 버텨서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오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목이 마를 때는 이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 기술을 활용해야 되겠죠? 자, 이 생존 기술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방법들입니다. 자, 우연히 여러분의 주머니에 사탕을 먹다 남긴 이 비닐봉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전 가진 건 비닐봉지밖에 없어요. 이렇다면 선생님이 너 덕분에 우리 살았어. 이 비닐봉지만 있으면 우리는 물도 만들고 불도 만들 수 있어. 뭐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비닐봉지 하나로 무슨 물도 만들고 불도 만들어요?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닐봉지를 이렇게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에 묶어두잖아요. 그러면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꽤 마실 만한 물이 고여있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나무는 땅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죠. 그렇죠? 사람이 땅에 있는 물을 빨아먹을 수는 없지만 나무는 땅에 있는 물들을 빨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을 끌어올려서 잎을 통해서 나중에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닐봉지를 묶어놓으면 이 공기 중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물들이 이 비닐봉지 안에 갇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물방울들이 맺히면서 나중에 물방울이 많이 맺히게 되면은 물이 고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물은 나무가 끌어올린 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묶어놓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이 생기긴 해요. 그렇다고 그 물을 먹는 거는 선생님이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밖에 있는 나무들은 막 먼지나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시골, 정말 깨끗한 산속 시골이나 이런 데서 만든 물은 마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발견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시냇물을 발견했어요. 우리 살았어요. 빨리 마셔요. 그리고 이제 탁 손으로 떠서 막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일지라도 그 안에는 세균들이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몸에 해가 없는 세균들도 있겠지만 우리 몸에 해를 일으키는 세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셨는데 배탈 나고 또 설사하고 이러면 우리 몸에 수분이 또 다 빠져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발견하면 끓여야 됩니다. 불을 이용해서 끓이기만 하면 세균들이 죽겠죠. 그러면 그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못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고여있는 웅덩이에 있는 연못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 이제 고여있는 물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우리 씻고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 물 갖다가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흐르는 물과 고여있는 물은 달라요. 흐르는 물은 그래도 세균 정도밖에 없지만 이 고여있는 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곰팡이 같은 그런 생물들이 이끼나 이런 것들이 거기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름에 음식을 이렇게 국 같은 걸 먹다가 한번 끓여놓지 않고 가만히 며칠 놔두면 어떻게 돼요? 금방 곰팡이가 생기죠. 그냥 곰팡이 생겼으니까 끓여 먹어야 되겠다 하고 끓여 먹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곰팡이가 생기면 곰팡이는 끓이면 곰팡이균은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곰팡이가 내놓은 독소들이 있습니다. 그 독소들은 끓여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은 끓여서 먹어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정수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굵은 자갈, 모래, 숯가루는 이게 나무를 태운 그 재를 활용해도 돼요. 그리고 모래, 작은 자갈 이렇게 넣어서 물이 이곳을 통과하도록 만들면은 여기서 어떤 독소나 세균이나 이런 것을 좀 걸러줘요. 그래서 여기 떨어지는 물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다. 물론 이건 어쩔 수 없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긴 하죠. 이런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리고 증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으로 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은 아래 남고 순수한 물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를 비닐봉지 같은 것으로 막아서 가운데로 물이 떨어지게 만들면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런 넓은 비닐봉지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사실 실용적이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자, 우리가 다행히 이제 물을 구했잖아요. 이제 물을 구했으니까 우리 이제 3주는 버틸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밤 너무 춥고 힘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배고파요.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불을 만들어야 되겠죠. 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요. 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자, 놀랍게도 아까 선생님, 여러분 기억하는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비닐봉지만 있으면은 물뿐만 아니고 불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자, 그건 바로 이겁니다. 비닐봉지 안에 물을 채워서 둥그렇게 구슬처럼 만들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햇빛이 만약에 강하다고 했을 때는 이 햇빛이 구슬을 통과하면서 굴절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물을 통과할 때 이렇게 꺾이거든요. 이게 렌즈 역할을 하면서 한 점에 빛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뜨거워지면서 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닐로 만든 물구슬을 가지고 불을 붙이는 장면이 유튜브 같은 데 있으면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페트병에 물을 담아도 불이 붙기도 해요. 자, 페트병에는 이렇게 굴곡진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빛이 모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탈 수 있는 물질을 오래 두면은 여기 계속 열이 더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불이 붙게 되는데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 느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물이 담긴 페트병을 산에 함부로 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불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햇빛이 거기에 굴절을 일으켜가지고 나뭇잎이나 이런 데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트병뿐만이 아니고 쓰레기 같은 거 절대 산에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 일회용 가스통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 오목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을 오목하게 만들어서
안에 내부의 압력을 견딜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뒷부분을 깨끗하게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햇빛에 비추면은 햇빛이 거꾸로 이렇게 반사돼서 한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 점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불이 붙게 돼요. 자, 다행히 선생님이 이제 우리 친구와 함께 물도 만들고 불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먹을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식량이 있으면은 이제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조난당한 그 곳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자, 이런 동물들도 있었고 이런 식물이나 벌레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을 1번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동그라미 친 식물이나 곤충을 2번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부터 먹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 당연히 돼지고기와 치킨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정말 현명한 생존에 대해서 조금 잘 아는 친구라면은 2번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왜냐면 영양가로 따지면 당연히 1번이 더 좋아요. 맛도 훨씬 좋고 얘네들 먹으면요 오랫동안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왕도마뱀 만나면요 도망가기 바쁠 거예요. 어떻게 싸우고 앉아있어요. 막 그 가까이 다가가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요 새들이나 토끼나 이런 애들은 빨라서 우리가 달리기로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는 잡으려고 뛰어다니다가 더 배고파져요. 그리고 요 멧돼지, 와 돼지고기다 라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멧돼지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보세요. 쉬워요. 그냥 따면 됩니다. 그리고 잘라내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느려요. 그래가지고 잡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너무 이상해서 우리가 못 먹겠다는 친구들이 많지만 이런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불에다가 잘 구워놓기만 하면은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비타민이나 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을 먼저 먹고 힘을 내게 되겠죠. 힘을 내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얘네들을 잡을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잡을 때도 직접 뛰어다니면서 잡으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에너지를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정을 만드는 게 좋아요. 자, 요것은 이제 올가미 매듭 이따가 잠깐 실습을 한번 해볼 테지만 요 올가미 매듭을 이용하면요. 지금 동물이 여기 와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려니까 잘 안 그려지는데 동물이 여기 와서 이렇게 요걸 건드려서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게 건드려지면은 요게 통 튀어오르면서 요 올가미가 이 목을 확 잡아채는 겁니다. 근데 이 올가미가 요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은 동물이 도망치면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빼는 건 아니지만 목으로 이렇게 털어가지고 도망가면 되지만 이 올가미 매듭은 한번 걸리면은 확 조여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더 꽉꽉 조여집니다. 그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냥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그리고 여기 통발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는 구멍은 넓어서 물고기가 들어가기 쉽지만 나오는 구멍은 조그맣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간 물고기가 밖으로 잘 못 나와요. 그래서 이 안에 먹이 같은 걸 좀 넣어놓게 되면은 물고기나 새우나 이런 걸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건드렸을 때 무거운 걸 때리는 방법이고요. 이건 이제 그물을 만들어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입니다.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매듭법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 시간 다양한 매듭법을 보여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여러분이 다 외우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용한 한 가지 매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냥에 많이 사용되는 올가미 매듭이에요. 근데 이 올가미 매듭은 사냥뿐만이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결속할 때 쉽게 풀어내는 고리를 만들 때도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요걸 한번 따라해 볼 건데요. 자, 이 올가미 매듭은요, 쉬워요. 생각보다. 그런데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자, 하지만 여러분 한번 차근차근 따라해 봅시다. 자, 요 정도, 한 50cm 정도 되는 그런 신발끈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끈에, 한쪽은 요 정도 이렇게 남게 잡고, 한쪽은 길어도 상관없어요. 한쪽은 길어도 상관없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자, 요쪽을 이렇게 양쪽으로 붙이면 고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요것까지 너무 쉽죠? 고리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 남은 줄의 윗부분에 또 작은 고리를 하나 딱 만들어 봅시다. 작은 고리가 생겼죠. 자, 여기까지 너무 쉽죠? 큰 고리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위에 작은 고리 하나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요 줄을, 자, 요쪽 방향이 됐든 요쪽 방향이 됐든 돌려요.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돌립니다. 그렸는데, 이렇게 한 두 바퀴 정도 돌려요. 그러면 여기 남는 끝부분을 여기 그 작은 고리 속에 통과시킨 후에 요 손으로 고정을 시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고 난 다음에 아래에 있는 큰 동그라미를 손으로 쏙쏙쏙 한번 펴줍니다. 이렇게 한번 펴줘요. 이렇게 되면은 올가미 매듭이 완성입니다. 자, 일단은 이 매듭이 뭐가 대단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잘 보세요. 이 매듭은 이렇게 쉽게 커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물이 이 올가미 매듭 속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가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조여집니다.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조여지기 때문에 동물이 이렇게 잡히게 말겠죠. 풀 때도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쉽게 조이고 쉽게 풀 수가 있지만 동물들은 손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발이잖아요. 앞발, 뒷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자기가 풀고 달아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걸 잘 만들면은 막 작은 새들도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사냥됐습니다. 와, 놀랍게도 선생님이 멧돼지까지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멧돼지 가지고 며칠 동안 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정말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사서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냉장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냉장고가 없이 그 먹던 고기 남겨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며칠 안 지나서 상해버립니다. 못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멧돼지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 당일에는 뭐 다리 한쪽 정도 구워서 먹을 거예요. 나머지 몸 부분을 그날 못 먹고 며칠을 놔두면 어떻게 돼요? 상해버려서 결국은 버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상식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음식이 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바로 세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들이 음식에 달라붙어서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세균한테 중요한 것은 물. 사람도 물이 중요하지만 세균에게도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분을 바짝 말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보는 것 같이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도 얇게 썰어서 말리면요, 수분이 사라지면서 바짝바짝 말라서 딱딱해져요. 그렇게 되면 세균이 붙어봤자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게 썰어서 말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관할 수 있고요. 진한 소금에 절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김치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며칠 동안 두고 먹잖아요. 물론 냉장고에 두니까 오랫동안 며칠이 아니죠. 몇 개월 동안 놓고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냉장고가 없던 시기에도 땅 속에 이렇게 묻어두는 것만 해도 이 김치를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김치가 잘 썩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소금으로 절였기 때문도 있어요. 소금으로 절이게 되면은 이 세포들, 아까 우리가 소금물을 먹으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물을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세균들도 자기 몸속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터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진한 소금, 아주 진한 설탕에서는 그 세균이 발생하지 않아요. 꿀은 굉장히 진한 달콤한 그런 맛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피라미드에 1000년이 넘게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던 꿀을 발견했는데, 피라미드에서. 근데 그 꿀을 지금도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신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놀랍죠. 세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소금으로 절이는 방법. 그리고 이 물고기 같은 경우는 내장이 가장 먼저 상해요. 근데 이 껍질이나 살 같은 부분은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내장을 뺀 후에 햇빛에다 어느 정도만 말리면, 완전히 바짝 말리지 않더라도 이 물고기를 몇 주 정도 보관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기를 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훈제라고 하는데, 이 연기를 이렇게 쬐게 되면은 그 고기나 뭐 이런 음식에 그 연기 성분이 이렇게 달라붙게 돼요. 근데 그 연기 성분에 세균이 살 수 없는 그런 방부 어떤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제, 여러분 훈제 연어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불에다가 살짝 이렇게 연기를 씌워서 구운 것들을 우리 오래 보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콤한 잼으로 그 당분의 성분을 높여서 세균을 살 수 없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드디어 우리는 오래오래 이곳에서 생활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계속 살 건 아니잖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빨리 우리 집에 가야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구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구조 요청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모스부호를 활용하는 건데 바로 이걸로 전달하는 거예요. 영화 기생충의 장면에서는 이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불빛 신호로 자기의 이야기를, 편지를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S와 O만 알면 됩니다. S는 짧게 3번, O는 길게 3번. 자, 그러니까 빛을 딱딱딱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불빛을 비추면은 빛 신호가 되는 거고요. 아까 소리로 여기서 이렇게 소리로 길게 3번, 짧게 3번, 길게 3번 해서 소리로도 신호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연기로도 낼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조 신호를 보낼 수가 있어요. 자, 드디어 우리는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와, 박수. 자, 생존과학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가끔 일어나는 어려움을 해결해 보는데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생존과학은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탐험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잘 보면요. 우리 우주 비행사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우주가 아니라 다른 행성이 아니라 지구입니다. 왜냐면 구름이 보이고 구름 하나만 보더라도 그리고 파란 하늘만 보더라도 얘가 지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구는 공기층이 산소가 많은 그런 풍부한 공기층이 있어서 기상현상을 잘 발현시키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아주 멋진 땅이죠. 하지만 태양계의 다른 행성은 지구와 같이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굳이 지구에서 이렇게 우주복을 입고 있느냐? 이것은 화성이나 달이나 이런 곳에서 탐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요. 훈련하기 위해서요. 왜냐면은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첨단 기술보다는 이런 생존 기술이 더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과학은 미래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학이라는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편리함 속에 길들여져 있지만 정말 갑자기 스마트폰이 사라지거나 전기가 사라지면 우리는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문명의 아주 편리함, 그것에만 익숙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혹시 사라지더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다면은 또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또 생존과학을 접근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생존과학 시간을 마치는데요.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도전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전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만 이용하게 되면은 문명은 발달할 수 없을 거예요. 자꾸 새로운 것을 행해보려고 하는 이 도전 정신이 바로 인류를 이만큼 발전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도전 정신을 기른다면은 여러분은 제자리에 머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될 거라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음에 봐요.